사실 또 이제 그 신원조사하고 또 연결돼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그 어마무시한 국정원의 조난 자료 사실 신원조사를 하다 보면 어쨌든 간에 조난 자료가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전환 자료가 활용이 되고 또 네. 수집된 것은 다시 전환 자료로 들어가고. 예, 그렇게 예. 되죠. 예. 그러니까 이건 완벽하게 거의 퇴행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과거로 다 그대로 다시 돌아간 예. 거죠. 지금 이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 국정원을 방문해 가지고 1등 정보기관이 될 것을 주문을 그렇죠. 했어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뤘지만 다른 정보기관과 경쟁을 해서 CIA나 모사드와 경쟁을 해서 1등을 하라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1등 정보기관을 하라는 게 권력기관에 주는 메시지일 수가 있어요. 충성 경쟁을 해라. 이렇게 되면 내년 4월이 또 총선이거든요.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역할을 하려고 노력할 수가 있어요. 제발 1등 안 해도 좋으니까 정치적 중립 지키고 국가 안보만 위해서 매진하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방문해서 그 중요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보통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게 맞는 메시지 같은데 그 메시지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안 했죠. 그러니까 설령 정치관여를 하더라도 대통령의 메시지는 하지 말아라고 나왔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형식조차 지금 갖추지 않은 거죠. 그래서 좀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보면은 그 퇴행하고 있는 윤석열 국정원의 움직임을 보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정보기관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강하게 갖게 돼요. 아마 맞습니다. 아마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예. 검찰 만능주의에 좀 빠져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면은 가장 유혹을 느끼는 게 국정원일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 보면은 총리를 할 건지 안기부장을 할 건지 했는데 총리를 갖다가 나중에 후회하신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총리 해서 보니까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안기부장으로 갈 걸 하고 후회하신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되고 보면은 그 정도 정보기관의 유혹이 있죠. 사실 검찰이라는 게 아무리 악용을 해도 법적 틀 속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정보기관은 법을 살짝 비껴서 본인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구속됐다가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사면됐던 직원이 얘기를 해요. 뭐 국정원은 무슨 법적 그 임무보다는 탈법적인 초법적인 임무를 하는 기관이다라는 그러면서 교육받을 때 우리는 무슨 해정술 무슨 은서 작성 제가 그 사람들이요 갔다가 열쇠 끌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도대체 지금 열쇠 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열쇠 끄는 게 해정술이거든요. 은서를 작성해서 해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북파 공작원을 할 건가요? 근데 그런 것을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국정원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기관이다. 그러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해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할 때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일, 또 뭐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일은 보고를 안 했을 것이고 할 수 있는 일을 다소 과장돼서 보고를 하면은 대통령은 유혹에 빠지죠. 그게 또다시 국정원의 흑역사를 만드는 불행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의 국정원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여전히 받고 있고 저희는 네, 활용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정보기관을 권력 안보, 권력 보위에 활용하는 말로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좋지 않습니다. 전부 다 지금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법을 전공하신 분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빨리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빨리 다시 되돌아보고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통치하기 가장 좋은 수단이고 쉬운 수단일 수는 그렇죠. 있지만 쉽게 가는 예, 거죠. 예. 근데요,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무슨 조그마한 지금 대통령 됐으니까 다 했잖아요. 예. 다 했고 다른 사람들은 국회의원 되기 어려운데 막 뭐 자기는 국회의원 선거 그런 거 치르지 않고 선거 단 한 번에 원샷 원킬로 대통령 됐잖아요. 그럼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돼요. 국민의 대통령이 되려면 정보기관을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해야 돼요. 저 국힘을 위한 국정원 아니에요. 근데 여당을 위한 그 정보기관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은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국정원이 사실 자정 기능이 굉장히 약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약하죠. 예. 네. 그러면은 최소한 국정원의 내부 고발이 어쨌든 간에 좀 잘 보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국정원의 중요한 개혁 방향인데 지금 그게 좀 돼 있나요? 좀 내부 고발자를 국정원 내부 고발자를 좀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나요?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정원을 개혁했다라고 하거든요. 예. 개혁이라는 게 무슨 칼질을 하는 게 개혁이 아니잖아요. 예. 제도화하고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개혁인데 국정원법을 개정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국정원법 개정을 하면서 국정원법 제 11조가 정치관여 금지 조항인데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직원이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직무를 지시를 받았을 때는 첫 번째가 이의 제기를 하고 두 번째가 그게 안 되면은 직무집행을 거부를 하고 그것도 거부해서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 된다. 근데 그 수사기관의 신고도 오로지 공익적 목적으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이게 국정원은 상명하복이 철저한 기관이고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기관이잖아요. 근데 내부에서 사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이의 제기를 하고 직무집행을 거부를 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정말 이거 말장난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간단하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에 국정원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그러니까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대상이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무슨 소비자의 이익, 그다음에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근데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정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을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게 국정원이잖아요. 국정원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던 게 국내 정치 관여하고 이건 당연히 이것을 외부로 알린 사람은 공익신고자로 분류를 해서 보호를 해줘야죠. 그러면 거기에 넣어놓으면은 간단해요.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에 국정원을 포함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것도 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이 되면은 일단 논란이 된 뒤에 예. 이제 나는 공익신고자로 분류가 되는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보다는 이건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국정원의 불법 활동을 차단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다면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정원 정치관여 행위 신고센터 뭐 이런 것을 설립을 해놓으면 정보위는 서로 그 공개하지 않고 개최하잖아요. 정보위 그리고 그 공개하지 않고 있는 국회 정보위원회만이 국정원을 통제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거죠. 통제하는데 정보위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국내 정치 관여 그러니까 신고센터를 국회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지 않고는
지금 있는 국정원법 11조 정치관여 금지 조항 가지고는 전혀 할 수 없다. 이건 어쨌든 간에 그런 내부 고발에 대한 제도 마련이 제대로 안 되면 사실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요원한 거죠. 그렇죠. 예. 국정원이 뭘 하는지 알 게 뭡니까? 지금 그 경제단을 다시 무슨 부활을 해서 예. 수집을 한다 이러는데 이게 우리는 경제를 하니까 무슨 중학교 때 배웠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그 정치만 딱 별도로 있고 경제니까 경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별도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국정원법이 그 2021년도에 개정되면서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어요. 국정원법에. 근데 국정원의 직무 중에 국내 경제는 없습니다. 국내 경제 또는 국내 기업에 대한 수집 활동은 없어요. 직무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그다음에 산업경제 정보 유출이나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사범, 그다음에 방위산업 침해사범, 대테러 국제범죄,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사이버 안보 및 위성 자산에 관한 정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국정원법 4조 직무에 규정된 것만 하게 돼 있어요. 네. 이걸 벗어나잖아요.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딱딱한데 법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국정원법 6조가 국정원 조직에 관한 항이에요. 근데 국정원 6조는 1항이 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조직을 하려면. 2항이 직무 범위를 일탈하여 정치 관여에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 분석하기 위한 조직 설치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항을 생각을 하면 이 경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았다면은 국정원법 제6조 위반이에요. 위반이죠. 예. 그래서 국정원법 6조에 근거해서 국정원에서 행해지는 조직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을 거라고 본다면 이 2항에 근거해서 그런 조직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데 제가 봐서는 경제단 업무는 정치 관여에 우려가 있어요. 충분히 있다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는 정보위원회에서 정보위원회가 도대체 법들 잘 안 보시는 모양이에요. 국정원법 6조에 근거해서 당신들 대통령이 재가를 받은 사항이냐 이런 것을 전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 심리전단을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한 것도 이 국정원법 6조에 의해서 원장의 재가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대통령이 이명박 알고 대통령의 있었어요. 승인을 네. 받은 사항이다라고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이 지금 이런다면 국정원의 어떤 건의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를 했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미 유혹에 빠졌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아니 그 국회 정보위원이 굉장히 합법적인 국정원 감시단인데 거기 위원들은 감시보다는 정보를 보고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모양이에요. 제 예전에 보면은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죽었을 때 이제 독살당했다고 했을 때 그때 어떤 의원분이 나오셔가지고 정보위원인데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다면서 스탠딩 오더가 실행됐다고 한다. 도대체 그게 국민들한테 스탠딩 오더가 무슨 말이지? 제가 김정남에 대해서 멋있어 보이는. 예, 멋있어 보이려고 국정원도 그렇게 했고 한 모양이에요. 근데 국정원이 한 얘기를 정보위원, 국회의원이 받아서 앵무새처럼 하려면은 그 바로 국회의원 합니까? 그만둬 부르지. 그걸 국회의원이 됐으면 국민의 대표잖아요. 마치 국정원의 대변인처럼 하는 게 정보위원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걸 보면서 굉장히 참 좀 참담하다. 저는 왜냐하면 김정남에 대한 얘기를 2017년 2월에 김정남이 죽기 전에 예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를
사전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김정남이 독살되고 나니까 무슨 스탠딩 오더가 실행됐다고 본다고. 스탠딩 오더가 도대체 뭔지. 참 전문적인 용어예요. 네, 굉장히 어렵고. 근데 아무튼 국회 정보위에 국정원 정치관여 신고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은 한번 국회 정보위원들이 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정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죠. 예, 국정원을 본연의 그 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감시하기 위해서라면 사실 한 번 정도는 그 생각을 해볼 그런 그렇죠. 제안인 것 같습니다. 비공개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 고위 간부들 또는 국정원 직원을 불러서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듣잖아요. 네. 어떤 관심사항을 청취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청취할 수 있는 단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신고센터 만들어 놓으면 되죠. 정제되고 가공된 정보만 듣는 게 아니라 날 것을 들어야죠. 그렇죠. 국회가 국민이 날 것을 알아야 정확하게 평가를 하죠. 쟤들 국정원의 입맛대로 가공된 것을 듣고 나서 그것을 그대로 마치 대단한 정보를 아는 양 국회 정보위 간사 누구 뭐 해서 여야가 두 분이서 나와서 마이크 잡고 저는 쪽팔려 죽겠어요. 그거 보면은. 아무튼 그 제안들은 한 번 정도 민주당 정보위원들이라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